그녀가 치른 치명적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여자. 제발 오늘 밤만 견디자. 남편을 위해서 내 깊은 곳까지 그가 들어왔을 때,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몸을 바치는 정.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그의 작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어요.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급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중환자실, 응급수술, 그리고 향후 치료비까지 병원비로 최소 8천만 원. 당장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이었어요. 그 회사의 상사 윤상무. 60대 초반, 은발에 잘 정돈된 정장 차림의 남자. 평소에도 나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죠. 나는 울먹이며 상무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 안쪽 문이 잠기는 공간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당신은 뭘 줄 수 있죠?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는 그날 벗겨지는 구두 굽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조각을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에 닿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침착하게 나를 눕혔습니다. 내 입술에, 목덜미에, 그리고 가슴에 젖은 숨결이 닿았어요. 이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귀가에 속삭이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속옷이 천천히 벗겨지고 그의 손이 내 깊숙한 곳을 탐색하듯 움직일 때 나는 몸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어요. 제발 오늘 밤만 견디자. 남편을 위해서. 그의 거친 무게가 몸 전체를 짓눌렀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내 가장 깊은 곳까지 그가 천천히 들어왔을 때, 숨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예상보다 뜨겁고 강했어요. 나는 온몸을 움켜쥔 채 울음을 삼키며 그의 욕망을 견뎌야 했어요. 매 순간이 영원 같았고 내 몸은 점점 그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나는 더럽혀졌고 남편은 살아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무는 매일 나를 불렀어요. 오늘도 부탁합니다. 남편 치료가 잘 되려면 꾸준한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저 눈을 감고 소리를 삼키며 견뎠어요.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나는 그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해버린 거예요. 사무실 소파 위 긴 치마가 말려 올라갔고 그의 두 손이 거칠게 허벅지를 벌렸어요. 은정 씨는 참 순하네요. 이렇게 말 잘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히더니 단단히 커진 것을 느끼게 했어요. 나는 온몸에 열이 오르며 숨을 참으려 애썼지만 아랫배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어요. 그가 내 허리를 움켜쥐고 위로 끌어올렸을 때 나는 비명을 삼켰어요. 너무 깊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의 뜨거운 것이 내 가장 민감한 곳을 파고들었어요. 사무실에는 젖은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쥔 채 그의 거친 움직임에 맞춰 흔들렸어요. 이제 완전히 젖었네요. 처음보다 훨씬.
그의 말에 온몸이 부끄러움으로 타올랐지만 동시에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아프다고 소리내도 되겠죠?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미 몸은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이 보내준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고마워, 여보.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욕조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이제부터는 내가 부를 때마다 와줘요. 매일 밤이라도.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내 손에는 병원비 명세서와 그가 건넨 수표 봉투가 들려 있었으니까. 밤, 조용한 사무실 뒤 상무의 비밀 공간. 그곳에 들어선 순간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만 느슨히 푼 채 담담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스커트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앉아봐요. 내 무릎 위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그 순간 이미 단단히 솟아있는 그의 중심이 느껴졌고 내 안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리듬을 타며 나를 위로 움직였어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그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참았어요. 속옷은 이미 바지 사이로 밀려내려가 있었고 나의 중심은 그의 단단한 것 위에서 미끄러지듯 밀착됐어요. 후아, 은정 씨, 오늘따라 더 촉촉한데요. 내가 올 걸 알고 준비했나요? 그가 내 가장 깊숙한 곳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을 때 나는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훑고 한 손은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조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남편이 낫기만 한다면 제발.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입이 내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어요. 당신 몸이 이젠 완전히 내 것이 되어가는 게 느껴져요. 젖는 소리까지. 남편은 이런 소리 못 들어봤겠죠? 그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 아찔해졌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톱을 세우며 파고들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 그날도 어김없이 밤 9시 나는 상무의 호출을 받고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듯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소파 위로 올라탔어요. 상무는 오늘따라 더 거칠었어요. 셔츠는 완전히 벗겨졌고 내 온몸은 그의 입술과 혀 아래서 젖어들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안에 있고 싶네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받아주세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몸을 밀어넣으며 거친 숨으로 속삭였어요. 이 깊은 곳이 이제 완전히 나만의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남편도 절대 모르는 감촉이겠죠.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그의 허리를 두 팔로 감고 숨이 끊어질 듯 격렬하게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어요. 소파에서 바닥으로 그리고 책상 위까지. 그는 한순간도 날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 안 돼요. 너무.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리듬에 완전히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화장실도 들르지 못한 채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간호사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거든요. 남편분이 깨어나셨어요. 첫마디가 아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몸엔 아직도 상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속옷은 젖어 있었어요. 겨우 정장 치마를 정돈하고 입가에 번진 자국을 닦은 채 병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 은정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향수 바꿨어? 낯선 냄새가 나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내 몸에 남겨진 냄새가 다른 남자의 것이란 걸. 남편은 의외로 빠르게 회복했어요. 며칠 만에 눈빛에 생기가 돌고 식사도 곧잘 했어요. 나는 병실에서 간병인처럼 밤을 지새우며 그를 돌봤어요. 하지만 매일 밤 나는 병원 복도 끝 그 남자를 마주해야 했어요. 상무는 자정 무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차 안에서 하죠. 은정 씨,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안 오면 섭섭하잖아요. 나는 침묵한 채 그를 따라 나섰어요. 벤츠 뒷좌석 시트는 이미 눕혀져 있었고 창문은 김이 서렸어요. 남편이 깨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멈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의 손이 내 다리 사이로 들어왔고 나는 옅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그는 내 다리 사이를 천천히 훑으며 속삭였어요. 여기 내가 먼저 남긴 거잖아요. 남편보다도 더 깊게 속옷을 걷어 올리고 그는 자신을 꺼내 내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차 안은 미끄러지는 소리와 젖은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흥, 안 돼. 창문 열려 있어. 나는 소리 지르려다 그의 손으로 입을 막혔어요. 그는 몸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줄이고 안쪽은 더 조여요. 누가 보면 곤란하니까. 그의 허리가 거칠게 흔들릴수록 나는 시트 위에서 미끄러지듯 밀려났고 손으로 뒷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휘둘린 끝 그는 나를 아는 채 땀에 젖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일은 호텔 예약해 둘게요. 이 차보다 더 편하잖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힘도 이유도 이젠 없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랐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지. 나 없이 혼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내 목덜미에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체온. 하지만 내 몸이 먼저 움찔하며 반응했어요. 응? 왜 그래?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간지러워서. 하지만 간지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목덜미는 상무가 매번 처음으로 입을 맞추던 곳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남긴 흔적들. 이젠 내 피부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 허리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우리 너무 오래 멀어졌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곧 남편이 나를 원한다는 신호였어요. 오늘 괜찮겠지? 그의 손이 내 옆구리 아래로 내려올 때 나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오므렸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는 재빨리 웃어 보였어요. 지금은 나도 좀 지쳤어. 며칠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렸어요. 호텔 방 안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내 뒤에서 허리를 감아 안더니 귀가에 속삭였어요. 당신 남편, 내 직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잊지 마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나의 겁먹은 눈빛을 보며 천천히 내 블라우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은정 씨도 원하잖아요. 아니면 왜 벌써 이렇게 젖어 있죠? 그의 손이 속옷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밀어냈지만 그는 내 팔목을 붙잡고 침대 위로 눌렀어요. 오늘은 말 안 듣는 날인가요? 좋아요.
그런 날도 재미있지. 내 다리는 벌써 무릎까지 드러나 있었고 그는 한 손으로 다리를 벌리며 무릎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남편이 몰랐던 당신의 맛. 이젠 나만 아는 거죠. 그가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어올 때 나는 괴성과 탄식을 삼킨 채 그저 이불을 붙잡았어요. 소리내면 진짜 망가질 것 같아서. 요즘 이상해.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남편은 무심히 던진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 상무가 서 있었어요. 꽃다발을 든 채 웃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집에 있나요? 인사라도 드릴까 해서요. 제발 나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내 손목을 잡더니 귀가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밤 안 나오면 그 꽃다발 남편 앞으로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너무 예쁘네요 라는 메모와 함께. 여보, 여기 좀 와볼래? 침실 거울 앞에 선 남편은 한 손엔 내 속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 속옷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뭐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냥 좀 이상해서. 당신 요즘 향도 바뀌고 손 닿는 느낌도 좀 다르더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엔 실망도 분노도 아닌 묘한 체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어요. 됐어. 미안.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눈치챘어요. 문득 남편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 거실로 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알림. 윤상무 오늘도 나와줘요. 당신 없이 자는 건 이젠 불가능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킨 거예요. 남편이 다 본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엔 기이한 고요함과 결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그는 수트를 입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회사 좀 들렀다 올게. 회사, 윤상무가 있는 곳. 한참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상무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직을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날 밤 늦게 부장님이 상무실에 혼자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상무에게 복수를 했을까?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 15분. 현관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문을 열자 남편은 없었어요. 대신 신발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손끝이 떨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은정아, 당신이 날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젠 다 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그래도 널 원망하지는 않을게. 오히려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해야겠지. 하지만 그 대가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나 멀리 갈게. 돌아오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에서 힘이 풀려 편지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살리기 위해 망가졌어요. 그건 결국 누구도 구하지 못한 비극이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아 멀어진 새벽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내 사랑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